네, 오늘 장 초반 시장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안도하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반등이 미미했습니다. 주도주가 귀환했다기보다는 금융주, 현대백화점과 같은 이 소비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쉽게도 시원한 반등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외국인 매도 때문인 건지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매도 때문에 시장이 좀 탄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오늘 그럴 겁니다. 외국인이 왜 그렇게 팔지? 라는 포인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이 외국인에 대한 매도를 개인이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겪었었던 동학 개미 운동이 다시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 지금부터가 아닐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개인들이 정말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환율이 지금 거의 1,45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장이 안 빠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빠지면 사겠다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대한 좀 시기는 걱정보다는 이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지금은 좀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도 위주로 좀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우리가 좀 더 동참하기 좋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질 거다. 이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어제 오늘 좀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데도 못 누르고 있다 보니까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좀 놀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코로나 사이클 때 이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이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흐름이 또 한 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릭스부터 할까요? 네,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을 거라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바이오 민성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은 멈추지 않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오늘 약간 쉬고 있지만 조정이 깊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 수급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룸 더 크게 열릴 수 있다 좀 바라보고 있어서 2차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좀 더 길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파는 구간이 아니라 홀딩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는 흐름이다.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올릭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제 소개해 주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리뷰해 볼게요. 네, 어제 정말 이제 넥스트레이드를 정말 잘 활용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3%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갭으로 시작을 하면서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트레이딩 자리로도 정확히 우리가 잘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약간 윗골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반등에 대한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사이클에 대한 끝자락, 끝판왕은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사이클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내일을 위한 시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할까요? 네, 결국에는 지금에 대한 수급 포커스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 대장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장 하면은 솔직히 딱 떠오르는 저는 테마가 3개까지 넣을게요. 네.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저는 여기 이제 소부장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안에 어떤 테마가 나올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네, 내일의 테마 애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계속 밀고 있었던 섹터가 결국에는 코스닥 대장 테마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중요하다는 점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로는 바이오 테마 역시나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가 오늘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사실은 코스피로 가는 게 좋냐 아니면 나쁘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코스닥의 전반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장에서도 지금 결국에는 이 패시브 자금이 코스닥에 들어와야지만 좀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알테오젠이 코스피에 대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코스닥에 대한 상승이 조금 더 힘있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무거운 게 코스피로 가고 나머지 가벼운 것만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수치에 대한
코스닥 포인트가 올라가는 게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바이오 사이클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바이오 시총 10위권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1위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 5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6위가 셀트리온, 8위가 알테오젠. 이제는 글로벌 기술력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클까지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저평가 바이오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예전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와 좀 알테오젠이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전체적인 바이오주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비교 분석을 하던데 이번에도 좀 그런 비슷한 흐름과 결로 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큼지막한 자금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엔 지금 코스닥 대장이긴 하지만 네. 바이오의 상징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과거의 대장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이었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이 이번에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오의 장점 이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장점은 옛날에는 이제 바이오를 투자를 했을 때 완전한 테마다라고 좀 바라보면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0위로 들어가는 게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티플이 명확하고 기술력이 명확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 많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편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급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멀티플 자체를 적용을 하면서 장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정말 크게 올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K바이오의 위상이 달라졌다. 기술 이전 계약하는 그 규모, 건수 이런 것들 자체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글로벌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장점을 설명해 주셨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뭘 체크해야 될까요? 단점은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리뷰를 했던 올릭스도 52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가 있어서 너무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심리적인 부담감이 클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약간의 세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차익 매물들이 급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게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단점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권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같이 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론이 조금 더 가속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힘이 빠진다라고 하면 바이오가 좀 더 강하게 빠질 수가 있는 게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2차 전지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 민성과 이제 배터리 동생을 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빼면 안 돼서 2차 전지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딱 잘라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를 또 보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맥락에 같이 이어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가면은 또 다음 1위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현재 기준으로 2위가 에코프로비엠, 3위가 에코프로라서 시가총액 상위를 달려가고 있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에서 이제는 2차 전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먼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배터리에 대한 사이클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장 코스피 이제 사이클이 왔을 때도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만 랠리를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소외받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닥 장세가 이어진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은 충분히 퍼포먼스가 강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는 장점을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소외주에서 이제는 주도주로 바뀌고 있는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는 2차 전지를 아무도 안 쳐다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 보유 주주분들도 그렇고 이제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사이클이 좀 강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강하게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강세장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또 쏠려 있는 게 바이오 다음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가려면은 결국에는 바이오랑 2차 전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장적인 섹터들은 빼놓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3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해서 투자자분들이 참고해서 볼 만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실적이 바닥인 건 증명을 했는데 네.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건 증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하락을 보여줬고 이제 좀 고개를 돌리는 구간에서 또 이제 장기 매물대가 쏟아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번 주에 좀 세론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지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좀 있었던 악성 매물이 많다라는 게 현재 구간으로 좀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증자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든지 CB 발행이라든지 BW 같은 오버행 리스크가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는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대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이오와 2차 전지 얘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매니저님의 선택은 어떤 테마일까요? 네, 사실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 그리고 2차 전지는 개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테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한번 사이클이 타면은 이제 가속도가 가장 많이 붙을 두 테마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빠른 테마, 바이오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바이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사이클이 또 한 번 올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만 치료제 중에서 그동안 소개를 안 드렸지만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미약품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인벤티지 랩입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에 학회가 있습니다. 미국 비만 학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차세대 기술이 얼만큼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이 이어질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에 1회 정도에 대한 비만 치료제가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IV의 이제 3021 유한양인과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이 1개월짜리 장기 지속 주사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스트 위고비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을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좀 모멘텀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모멘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가격적인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인벤티지랩이 메리트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볼까요? 네, 지금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애초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다라는 전제하로 1차 목표가 65,0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47,3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도 빠르게 알려주시죠.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다양한 인사이트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